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빅샷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받쳐주는 덕분에 코스피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2200선은 뭐 시원하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모멘텀이 무엇인지, 투자자들은 또 어떤 섹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판 뉴딜 정책, 뭐 지속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도 중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 2분기 실적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판단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글로벌 증시, 코스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치료제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감에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들은 이런 기대감이 얼만큼 충족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경제 지표들은 지금까지는 서프라이즈 효과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2, 4분기 실적 시즌이겠죠. 무엇보다도 2,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느냐 나쁜가라는 것과 더불어서 향후 전망, 가이던스가 얼만큼 움직일지, 예를 들어서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긴 했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나 전망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불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 4분기 실적 결과 그리고 향후 실적 전망, 이 두 가지를 체크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거의 뭐 반드시 나온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레이트 썸머라고 표현을 하면 늦 여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8월 말이라 9월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미중 간의 이슈도 좀 있고요. 해서 우리가 뭐 지금 2200을 속 시원히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언택트에서 약간 콘택트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비중 조절을 섹터 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 실제로 본다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현실화되고 상용화될 가능성이 한 발씩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민감주, 가치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화될 가능성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상용화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모더나 같은 경우만 한다 하더라도 3상 실험에 돌입한 이후에 결과를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언택트, 콘택트, 성장주, 가치주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엇갈리는 흐름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성장주에 좀 관심을 높여가고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개발된 이후 상용화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높고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2021년까지 실적이 꾸준히 레벨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이체전지,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좀 관심을 이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팀장께서는 요즘 많이 상승하는 섹터들, 2차 전지라든지, 네, 컨택트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도주를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인들한테 그 예를 들어서 권유를 하거나 제시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를 할 때 지금 사실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을 지금 사라, 뭐 에코프로비엠을 사라 이러기는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사고는 쉽고 좋은 회사인 거는 알지만 그러면 약간 콘트레리언으로 역발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 지금 바닥에 있는 하나 투어를 사라. 이런 콘트레리언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이 언제 나온다라는 가시성이 있고 스케줄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백신이 나온 뒤에 그리고 여행이 얼만큼 정상화될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한 기다림을 갖고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최근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 다시 레벨업되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와 같이 주도주들이 좀 충격을 받거나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2007년, 2011년 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 때를 보면은 주도주가 시장의 고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상승 추세가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주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주도주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갈 경우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도주를 계속 유지하자.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얼굴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견해와 투자 의견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